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시사 이야기. 오늘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PC방 여러 가지 안 되면서 PC방 사장이 이 비트코인에 채굴을 해보자. 또 최근에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관심사 있는 최근에 뉴스 보면 이런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환경오염, 쇠 골칫덩어리 된 비트코인, 컴퓨터 연상 능력 이용하는 비트코인 채굴, 전력 소모 막대, 3년간 전력 사용량 10배 폭증, 인구 4,500만 아르헨티나, 연간 전력과 맞먹어. 또 컴퓨터 논리인이 채굴이나 비트코인 캐는 PC방 사장님이라고 돼요.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채굴 방법을 한번 시연을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말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 블록이라는 말은 바로 거래라는 뜻이거든요. 거래를 체인은 바로 연결이라는 뜻인데, 이제 금융 거래를 어떻게 형성되는지 제가 이제 은행 추신을 살펴보면 바로 이러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은행이 이렇게 어떤 은행이 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또는 만약에 만약에 기업이다. 그러면 갑이 은행에 예금을 하고, 또 은행은 이제 이걸 돈 받은 거를 B한테 빌려준다라고 했었을 때, 은행이 이제 개입이 되잖아요. 만약에 예금이 만약에 2%다면, 여기 만약에 3%를 대출하면 1%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1% 차이 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를 예대 차이라 해가지고, 은행은 요 1% 먹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은행은 그럼 거래를 보면, 이제 우리가 예금을 하면 얘네들은 이제 부채 이렇게 100을 계상을 하고,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이 자산에 이렇게 이제 100이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갑은 이제 은행한테 돈 달라 해서 찾아가고, 그러면 은행은, 기업들은 요거 갚는 형태로 해서, 이런 게 바로 하나의 거래거든요. 그런데 이 거래가 어떤 사유를 만약에 A라는 은행이 망했다는, 이제 불이 났다는, 그러면 갑은 내 예금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한편은 이렇게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돈을 보낸다고 했을 때, 이제 A 은행이 있고 여기 B 은행이 있다. 만약에 있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계정에 A한테 은행에 내 돈 좀 보내도, 누구한테? B은행의 고객이 있는 만약에 은행한테 돈 좀 보내달라 라고 하면, 현재 시스템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갑이 A한테 이제 보내달라면, A는 여기 중간에 한국은행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은행에 딸린 이제 결제원이 이제 있고, 한국은행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하는 예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은 A한테 돈 보내라 하면, A는 하는 예치금에서 자기네 계정이 만약에 여기 또 한국은행 또 A은행에 구자가 있고 B도 구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A은행은 한국은행 그 자기네 구자에 B은행만큼 이제 돈을 100원을 이제 보내면, 이제 B는 이제 이 은행한테 돈을 이렇게 보내는 이런 관계를 띠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면, 거래를 보면, 만약 한국은행이 만약 이상해졌다 그러면, 이익이 없어졌다. 그럼 나중에 돈이 주고받을 게 이상하게 이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어떤 거래가 있어요. 그러면 가백과 어뢰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굳이 이렇게 중간에 거쳐야 되냐라고, 직접 거래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거래도 굳이 만약 이렇게 A, B 은행에 각각 이 거래를 한다 그러면 집중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역시 한국은행에 집중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중하면, 만약 한국은행이 없어졌다 그러면 나의 돈 찾을 길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거래한 내용을 A와 B가 각자 공유를 하면 어떻게 했냐라고, 그렇게 나온 게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비트코인 창시자 이제 사토시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개발한 거지. 직접 가에서 어디서 돈을 보내는 거래. 그럼 이걸 돈은 거래를 그걸 이제 영어로 먼저 P2B라 이제 peer to peer 해가지고 이제 P2P 거래를 하는데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직접 하는 방법을 하나 한 거죠. 그러면 돈을 직접 이제 보내면 그럼 어떤 형식으로 보낼 건가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바로 체인은 이제 블록체인이었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갑에서 을한테 이제 직접 돈을 보내는 일단 거래가 생성되면 이게 한 블록이거든요. 이 블록이고 그러면 이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를 제3자 입장에서 이 거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도 A B C 있다면 이걸 다 이제 들여다 보는 거죠. 나는 A라는 사람이 이제 갑에서 은한테 돈 보냈다. 이런 사실을 다 통보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통보하면 그래 알고 있다. 알았다고 얘기하는 이제 통보를 어떻게 하냐면 복사로 해서 일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알았다고 해서 이 돈이 이제 워낙 그게 이제 A 지갑에서 B 지갑에서 옮겨가는 이런 걸 이제 블록체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 돈을 보낼 때 우리 현재처럼 우리가 이 실물 자산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모르게 코인을 이와 같이 뭔가 전자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때 전자적으로 움직인 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형식으로 어떤 전자화폐를 보내는데 비트가 말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컴퓨터의 최저 어떤 단위를 비트를 거리잖아요. 그렇죠? 코인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전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와 같이 내가 이 사람한테 전자적으로 뭔가 보내는 수단이 바로 이런 전자적인 화폐고 이걸 보내는 방법이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형태로 이제 이용했는데 이제 다른 이제 가상화폐를 보면 이 블록체인이 만들고 이런 플랫폼 어떤 그렇잖아요. 뭐 어떤 시간에서 우리가 하면 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앱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럼 앱을 이용하려면 뭔가 뭐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게 바로 어떤 뭐 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과거에 싸이월드라든지 도토리라든지 뭐 카카오드 뭐 쿠키라든지 여러 가지 네이버는 각종 우리가 뭐 신용하다 보면 그런 거 어떤 여러 가지 수수료 등등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시감에서 마일리지 적립 그런 것도 다 그런 거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플랫폼을 만들기 여기에 있죠. 블록이란 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이 플랫폼을 만든 사람들한테 어떤 수수료를 형식으로 준 게 바로 코인이고 이 코인이 있어야 요것을 이용을 하니까 그러면 이 코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은 이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이 코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코인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형태를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보면 그게 비트코인이 먼저 있었고 이 비트코인을 전달하기 위한 최대로 블록체인이 있는 그런 형태가 있고 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대가를 준 게 바로 가상화폐다라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최고로 우리가 많이 관심사 갖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문에 언론에 제가 이제 시사 이야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뭐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기를 떼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수수께끼를 낸 거죠. 어떤 퍼즐 맞추기를 이런 이런 것을 맞추면 하나의 코인을 생성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생성해 주는데 이거 수학을 제대로 풀었냐 안 풀었냐라고 이제 검증은 누가 하냐. 그게 이제 이 프로프 오브 워크라고 검증은 누가 하냐면 이 푸른 내용을 여기에 시스템에 참가하는 모든 자한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배포를 하거든요. 배포를 해서 만약에 배포를 한 것에 대해서 50% 이상, 즉 51%, 즉 과반수 이상이 이 푸른기 맞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하나 인정해 주거든. 그럼 인정해 주면 어떤 일이 있냐? 바로 나한테 가상의 지갑이 생기는데 이 지갑에 내 이 코인 하나 이어주는 거거든요. 이 지갑이 바로 이제 블록이라는 형성되고, 그러면 이 형성된 게 서로 연결된 걸 요 지갑이 마지막 이 블록에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럼 나는 저 독립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채굴 한다 그러면 요것을 이제 연결시켜 주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인데, 그러면 왜 전기가 많이 드냐? 지금 그 연산을 하려면 그 사람이 이제 풀 수 없거든요. 이제 결국은 컴퓨터를 풀어야 되거든요. 컴퓨터를 푸다 보면 컴퓨터가 그 전기료가 참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기동하려면 참 전기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잠깐 보여드린다면 인터넷 주소창에 이렇게 컴퓨터컴에 들어가 보면 이제 로긴 화면이 나 있고 Turn your computer into a 24/7 많이 제너레이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컴퓨터를 켜라. 채굴을 하기 위해서 100%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100% 무료다. 누구나 초당한 내용 나와 있네요. 여기서 이거 하려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플레이 비디오는 시범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다운로드 나오는 이래 같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니 이메일 치고 패스워드 이제 자기가 속한 이메일을 해야 되겠죠. 패스워드, 컨펌 패스워드 한 번 더 입력하는데 보면 30초 내에 사인업을 되어 있네요. 그렇죠? 등록하기 위해서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라. 그리고 30초 내에 해라. 그런 얘기 같아요. 이것도 액셉트하고 로프트 아니면 하면 등록하면 자기는 이제 메일이 오고 메일에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등록 끝나면 바로 로그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등록한 다음에 로그인을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하면 이제 아까 유저네임은 이제 아까 본인의 이제 이메일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본 게 2021년 7일이네요. 그렇죠? 7일인데 그 24시간 지나도 0.1 미리 비트코인이라는 나오네. 또 밑으로 내려보면 이 토탈 어닝 현재가니까 0.1 미리 비트코인이다 라고 밑에 영어로 보면 커런트 밸런스 현재 잔액이 0.1이다. 지갑 송이는 지금 제로다. 그리고 밑에 읽어보니까 in order to fill the wallet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는 현재 커런트 잔액이 최소한 도달해야 된다. 얼마만큼요? 3미리 비트코인만큼 채워져야 된다. 그리고 조심해라. 당신은 현재 need to earn 2 million 비트코인이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이 하루 동안에 운용했을 때 그 운용한 내한테 들어온 게 바로 0.1 밀리 비트코인이 생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0.1빌 통상적으로 1 미리 비트코인은 가치가 뭐냐면 0.001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면 0.1 미리 비트코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0.0001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0.001 비트코인이다. 만약에 한 개의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이라면 0.1이면 대략 한 6천 원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럼 전기료가 이게 돌리기 위해서 하루에 6천만 원 들까요? 6천 원만 들까요? 돈이 더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또 비트코인은 또 뭐, 최종적 발굴한 게 2100만 개인데, 나중에 언제쯤 정리하면 2140년도, 현재 2021년인데, 2140년 되면 채굴이 이제 더 이상 채굴을 할 수 없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오리 실사 이야기 차원에서 이제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이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는 비트코인을 누가 또 홍보하냐 등등 얘기를 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유튜브 강의 촬영하기 위해서 미리 비트코인을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 그 과정을 잠시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에, 사회에 뒤떨어지 삶을 사는 데 입장에서 모르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나는 그에 대해 뒤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세상에 진리를 안다고 해서 내 삶이 어떻게 그럼 나한테 큰 어떤 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진리를 하고 지식이 풍부해지면 어떤 일이 대처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온 컨설팅에 있어서 원래는 불교, 화요일은 시사, 또 수요일은 재테크 내지 세금 쪽으로, 그리고 금요일은 주말에 쓸 수 있는 행운을 드리고 회담 행색을 치는 것도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이러한 진리라는 것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나 행동을 하면 누가 말을 하더라도 다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다 해서 여러분들 또 비트코인 체결을 한다, 그래요? 오히려 마이너스다. 저렇게 체결을 한다. 또 블록체인은 바로 이런 거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또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와 같이 거래를 분산하는 과거를 보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의 그 실록지를 보더라도 크게 4군데에서 보관해왔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실록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를 한 건데, 그걸 한 군데 보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화재 불타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크게 4군데 보관했잖아요. 그렇죠? 춘추관, 그다음 정족, 전주, 충주, 여러 가지, 나중에 충주가 불타고 없어질까 싶어서 또 임진왜란때 여러 가지 없어가지고 네 군데 보관해 왔다 그러잖아요. 만이산이라든지 묘왕산이라 보관해 왔다는데, 이같이 어떤 리스크를, 이런 것을 어떤 고려한 차원에서 지금 과거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점점점 이같이 블록체인 기술은 발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럼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 어떻게 나도 이런 걸 한번 사업을 해볼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행운의 시사 얘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